연일 충청과 호남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홍수, 산사태, 초비상 상황인데요. 현재 관련한 내용들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 모시고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충청과 호남 지역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황 먼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이 폭우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상황을 좀 전해드리자면 이 군산 지역에 하루에만 이 37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기록이 됐는데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청과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장대비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 전선이 충청권에서 정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장대비를 뿌리고 있는 건데요. 이틀간 충남 청양에서 523mm의 비가 관측이 됐습니다. 제가 2시간 전에 전해드렸을 때보다 그렇죠. 50mm가 더 늘었죠. 예, 그리고 지금 세종 442mm, 그리고 부여 403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철 평균 강수량이 약 한 370mm 정도이니까 장마철 한 달 동안 내린 비가 불과 이틀 사이에 다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체감이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충청하고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은 홍수와 산사태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분들은 재난방송과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또 안내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 여름철에 비 많이 온다는 건 원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나 많이 오는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충청과 호남 그리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현재 비구름이 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비구름 강도와 또 이동을 추적하는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면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면 이 비구름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동 방향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남서쪽에서 비스듬하게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오른쪽으로 올라가네, 오른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지역 그리고 이 전북 지역이 계속해서 폭우가 유입되는 길목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게 이 비구름의 폭입니다. 이 북쪽을 보면 이제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경계로 좀 잘려져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구를 경계로 비구름이 마치 그렇네요.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이 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구름 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남북으로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는 하지만 남북으로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구름이 보면은 동에서 서쪽으로만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에서 동쪽이죠. 네, 맞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비구름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비구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그 지역은 비가 한번 확 쏟아졌다가 그치게 되는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서에서 동으로 수평 방향으로 비구름이 이동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의 강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충청과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 상공에는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져 있고 마치 이 급류가 지나가는 강이 지금 이 충청권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충청 호남 쪽으로 막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가 더 속출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지금 이렇게 비구름 통로가 한쪽 지역, 특정 지역에 머무는 것은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들이 크게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성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반도 북쪽을 보면 이렇게 좀 텅 비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지역이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조하니까 구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충청 지역을 보면 비구름이 가득하네요. 넓게, 그리고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비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충돌하는 경계가 이 충청권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충청 지역에서 정체 전선이 마치 끼어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정체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두 기단이 지금 맹렬하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체 전선이 충청권에 딱 걸려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공기가 마치 압축되듯이 되면서 정체 전선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넓게 퍼져서 들어와야 할 비구름들이 한쪽에서 압축되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남북으로는 폭이 좁고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해상에서는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가도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비구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비구름 통로를 따라서 이 충청 지역에 놓여 있는 비구름 통로를 따라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날씨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큰 기단이 만나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 거고 특히나 홍수 상황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질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사이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제 이 충청과 호남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은 비에 하천물이 불어나 있고 또 댐들도 이 제한 수위 그리고 홍수 수위에 육박을 하면서 최대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비가 약간 오전보다는 빗줄기가 좀 가늘어졌지만 댐의 방류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수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원루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류는 넘쳤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제방이나 댐의 어떤 수위를 넘어서서 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심할 경우에는 붕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아주 심각한 심각하네요. 상황이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강과 낙동강 상류 그리고 만경강 지역으로는 지금 홍수특보가 발령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충북 괴산댐이 말씀하신 대로 원류가 한때 생기면서 하류의 주민 한 1,000여 명이 예. 대피령이 내려졌고 또 예산과 공주 등 충청권에서 이 광범위하게 지금 홍수가 시작이 되거나 또 임박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 대피령과 피난이 권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하천 주변의 주민분들께서 네.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난 방송 그리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좀 예의주시하시고 또 대피 시에는 피난이 가능한 장소를 미리 좀 숙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만약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을 한다면 이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 시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지하차도, 지하 공간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요. 예. 또 지금 산사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사태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비탈길은 선택을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대피 과정에서 뭐 운전도 또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이 장맛비가 지금 이대로 며칠 버티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주까지도 또 길게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충청과 호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지금 심각한데 문제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더 쏟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일단 내일 충청과 전북에 최대 250mm의 비가 더 예상이 되고요. 또 전북 지역에서도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 사이, 그러니까 이제 취약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밤과 새벽 사이에 다시 한번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사흘 누적 강수량이 700mm에 육박하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1년 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내릴 비의 절반이 사흘에 집중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도 이제 장맛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한반도 북쪽에서 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를 우리나라 상공으로 끌어내리고 또 남쪽에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버티는 그런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이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머물면서 남북으로 진동, 그러니까 전국을 오르내리면서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다음 주 중반까지 장맛비가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으로의 기단 배치에 따라서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는 언제까지 내리겠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습니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가 아주 거고. 고비라고 좀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일요일은 그나마 오늘보다는 비가 좀 적게 내릴 거고, 또 월요일은 지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최대 120mm, 적은 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 상대적으로 이번 주말에 내리는 비보다는 좀 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맛비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장마가 전반적으로 다 끝나는 시기는 지금으로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장마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특히 지금 기단의 싸움이 힘겨루기가 예.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워낙에 두 기단이 강경하게 맹렬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 종료 시점을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때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북상을 하느냐, 예. 남쪽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장마 종료에 아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장마 전선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장마가 앞으로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사실 요즘에 보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변화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후 변화, 환경 이런 영향이라고 봐야 하는 거겠습니까,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마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처럼 이 해가 쨍쨍하다가도 한번 비가 시작되면 물벼락이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좀 통계를 살펴보면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 장마철의 평균 강수량이 전체적인 강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호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 빈도는 최근 10년 사이에만 20%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데요. 전체적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집중호우 빈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예. 이 얘기는 과거에는 장맛비가 약하게 장시간 이어졌다면 지금은 한 번에 같은 양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한 번 내릴 때 폭우로 쏟아지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점점 독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아무래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기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수증기를 더 많이 품을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양이 7%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기 중에서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구름이 발달할 때 폭우구름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 그리고 또 기후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이 극한호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처럼 많이 내리는 이런 폭우, 기록적인 폭우가 한반도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관기관 연락처 같은 것도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시청자 제보 QR코드 통해서 각지의 상황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릴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것들 산사태지 않겠습니까? 산사태는 정말 한번 일어나면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산사태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지금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이 최고 수준인 예.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지금 어제와 또 오늘 많은 비로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장마 초반에는 이제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용량,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많은 비가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집안이 물러질 대로 물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통으로 치면은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이 넘치는 상황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느 지역에서든 이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화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정도의 산사태 상황 역시도 폭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집안에 있는 땅 속에서 거의 물이 흐르는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 설명을 드렸지만
장마철 강수량을 넘어선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1년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내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지반이 물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어떤 뭐 외부의 작용 그리고 혹은 뭐 적은 비가 더 내릴 경우에는 충분히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사태가 뭐 취약 지로를 좀 살펴보면 경사가 30도인 곳 그리고 빗물이 급류를 이루는 골짜기들이 이 산사태 취약지로 꼽히는데요. 경사지에서 이제 돌이 굴러가거나 평소와 다르게 나무가 좀 기울어져 있다면 산사태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산사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좀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이어질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분들은 미리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산사태는 징후를 포착하기도 어렵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뒤에는 이 피하는 것은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미리 이 친인척 그리고 마을 해관 같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비 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산사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정말 조심 또 조심,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는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